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6살인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물류센터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아내 유미영과 7살 아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말이 많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잘 챙기는 편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뛰어나와서 아빠라고 반겨주는데 그날은 현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아들 방도 들여다보고 안방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 나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안을 자세히 둘러보니 옷장에 아내 옷들이 많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옷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어. 나 찾지 마. 그 짧은 글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메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아내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처가에도 전화해봤는데 장모님도 놀라시면서 연락해보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나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아내가 자주 가던 미용실이었는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미용실에 자주 오던 남자와 가까워진 것 같다고, 최근에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박진우라는 사람으로 체형관리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최근 몇 달 동안 미용실에 자주 간다고 했던 것, 핸드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 제가 늦게 들어오면 이미 잠들어 있던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아들까지 데리고 다른 남자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아내와 그 남자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소문했지만 둘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박진우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원래 여러 군데서 체형관리센터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법정에서도 막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봤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명확한 상황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 대한 친권만 자동으로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7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직장 일은 그대로 해야 하고 집에 오면 아들 돌봐야 하고 살림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매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데리러 가서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씻기고 재우고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아들과 놀아주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어요. 아들도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도 혼자서 살림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계속 쌓여갔어요. 어떻게 7살짜리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날 수 있을까?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아내와 그 박진우라는 놈을 찾아내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틈틈이 그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진우의 과거 사업 이력, 지인들, 가족관계 등등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우가 예전에 사업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세금 문제로도 한번 걸린 적이 있다는 것,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면서 언젠가 사용할 날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가끔 친구들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저도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차장까지 승진했고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도 넉넉하게 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46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두 번 소개받은 여자들과 만나보기도 했지만 재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가 봤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 아내 유미연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옷차림도 초라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미연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성진아 하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올라가자. 로비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집 안을 둘러보면서 많이 바뀌었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당연히 바뀌었죠. 10년 동안 혼자 살림하면서 이것저것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왜 왔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성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친 짓이었어.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1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냐?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자식은 어디 있고? 박진우 말이었어요. 미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헤어졌어. 작년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어.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사업 실패하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냐?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박진우와 헤어지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알고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봤어. 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마침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연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왔어요. 하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연에게 잠깐 안방에 있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들은 거실에 들어와서 아빠 누가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자 구두가 현관에 있는 걸 봤나 봅니다. 저는 친구 왔다가 갔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미연은 결국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들 몰래 소파에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간 후에 미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10년 전에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미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며칠 후 미연이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연은 아들에게 엄마야, 우리 아들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안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난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야. 10년 만에 나타났어.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왜 이제야 왔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건 엄마에게 직접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기쁨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연이 다시 아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사실 줄곧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대. 멀리서라도 아들이 잘 크는지 보고 있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이 뻔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지.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 떠났던 거야.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아들을 구슬리더라고요. 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10년 동안 아빠 혼자 자신을 키운 것에 대한 고마움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들 앞에서 엄마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선택한 것들, 그 결과는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미연은 저에게도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성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달라졌어.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 그런데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통해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를 설득해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고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들은 저와 미연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박진우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박진우가 최근에 다시 채용관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가맹점을 내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정보들과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해서 박진우의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세무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사업장 등록 현황, 세금 신고 내역, 직원 고용 현황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우선 가맹점들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현금 매출을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또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허위 신고 의혹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을 마치 허가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고 과장 광고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명백한 법 위반 사항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무사 친구가 도와주어서 탈세 규모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몇억 원은 좋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저는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식약처에도 무허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신고했어요. 노동청에는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조사가 들어가도록 한 거죠. 며칠 후 뉴스에서 박진우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체형관리 프랜차이즈 대표 수십억 탈세 혐의로 조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기사를 보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식약처와 노동청에서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박진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고 무허가 건강보조식품 판매도 명백히 확인되었어요.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박진우는 구속되었습니다. 탈세와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대표 구속, 이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고 그의 사진도 공개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를 빼앗아간 그 놈이 드디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박진우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미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미연은 그날 저녁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성진아, 진우가 구속됐다며? 설마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미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 우리가 그렇게 미웠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미연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성진아, 제발. 진우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그런 미연을 보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10년 전에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결과는 감당해야지. 미연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욱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성진아, 나도 연대 책임으로 재산 압류당했어. 갈 곳이 없어. 제발 도와줘. 알고 보니 박진우가 사업하면서 미연 명의로도 여러 계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미연도 함께 민사 책임을 지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겠네. 그때 우리 아들이랑 나 버리고 떠날 때 생각해봤어야지. 미연은 온갖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정말 미친 짓이었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용서? 10년 전에 용서할 기회는 있었어. 그때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미연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이용하려 했어요. 아들에게 가서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는 길에서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와서 아빠, 엄마가 정말 불쌍해 보여.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엄마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그리고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자신까지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 그 남자가 범죄자였다는 사실, 지금까지 아빠 혼자 자신을 키워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아빠 정말 미안해. 나는 아빠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완전히 절망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와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야? 정말 아무 기회도 없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이야.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날 이후로 미연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증금도 못 내고 월세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우와 함께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은 모두 끝난 거였어요. 박진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탈세 규모가 워낙 커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 피해자들이 생겨서 민사소송도 줄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소송도 그 중 하나였고요. 박진우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두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정파괴, 양육비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였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1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박진우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으니 민사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끝까지 가서 정식 판결을 받고 싶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박진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연 씨가 먼저 유혹했다. 가정이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격자들이 증언해 주었고 둘이 함께 있었던 증거들도 충분했습니다. 미연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서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박진우를 먼저 유혹했다고 성진 씨 가정을 파괴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진우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더 엄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문제는 박진우가 이미 구속되어 있고 재산도 모두 압류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미연에게도 연대 책임을 인정했어요.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이니까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죠. 미연의 재산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박진우와 함께 살면서 모아둔 돈,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압류당했어요. 8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미연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아들도 갈 곳이 없었어. 엄마 없이 살아야 했잖아. 미연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이었어요. 나이 46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였죠. 박진우와 함께 누렸던 10년의 화려한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도 감옥에서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전과자가 된 데다가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어서 어디서도 사업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위자료 8천만 원도 갚아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0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하고 아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그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으니까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아들아, 이번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았어.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엄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구나.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서로를 배신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빠, 나도 아빠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게.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절대 가족을 배신하지 않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쯤 미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46에 편의점 알바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미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요. 성진아, 나 정말 달라졌어.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 아들도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빠,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엄마라면 자식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결국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모두 바꾸고 연락처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더 이상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말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아들과 저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박진우와 미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었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고 저희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연을 용서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용서했다면 또 다른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악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야 해요. 정리해드리면 10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요. 결국 상간남을 탈세와 사기 혐의로 구속시켰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8천만 원도 받아냈습니다. 아내는 모든 재산을 잃고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살고 있고 저와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복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